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들으면서 뜨끔한 분도 계실 테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우리 삶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모여 앉아 누군가를 씹어 돌릴 때의 그 묘한 짜릿함과 쾌감, 솔직히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 달콤한 쾌감 뒤에 아주 추악하고 비겁한 심리적 결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지능을 갉아먹는 함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안주 삼아 씹어대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비열한 이야기꾼으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겁하고도 슬픈 속내를 아주 밑바닥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이고 여러분의 품격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 우리 뇌 안에서 어떤 기괴한 축제가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쾌락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공유가 집단 내에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즉, 뒷담화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아주 비겁하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짜 비타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에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섞여 있어서 결국 당신의 영혼을 안쪽부터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첫 번째 심리는 바로 지독하고도 극심한 열등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갈 실력이 도저히 안 될 때, 혹은 저 사람의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내 초라함이 견디기 힘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 사람을 내 발밑으로 사정없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성취를 순전한 운으로 치부해버리고 아주 사소한 단점을 풍선처럼 부풀려 조롱하며 그 사람의 인간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지독하게 씹어대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대상을 미칠 듯이 부러워하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자신의 부러움을 정면으로 인정할 지능도 없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용기도 없으니 그저 등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스스로를 높일 힘이 없어 남을 깎아내려 평준화를 시도하는 그 얄팍한 신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는 불안과 고립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뒷담화를 주도하고 퍼나르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쟁이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공격하는 공통의 화제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달라, 우리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음으로써 조잡한 소속감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건 아주 멍청하고 얄팍한 계산입니다. 뒷담화라는 더러운 접착제로 뭉친 관계는 그 공격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그 화살이 반드시 서로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 옆에서 침을 튀기며 누군가를 씹던 그 사람은 내일 다른 장소에서 당신을 안주 삼아 씹고 있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쓰레기를 같이 버린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손을 더럽힌 공범일 뿐이죠.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뒷담화가 인간의 지능을 실시간으로 퇴보시킨다는 점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 즉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현상과 아이디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면 지능이 낮고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오직 사람 그 자체에만 집착합니다. 남의 사생활이 어떻네, 남의 실수로 망신을 당했네, 남의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네 같은 아주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만 뇌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중요한 통찰이나 기회는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비평하고 편집하는 데 온 에너지를 다 쓰느라
정작 본인 인생이라는 대본은 새하얀 백지로 남겨두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낭비인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인간관계의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피터가 폴에 대해 말하는 것은 폴에 대해서보다 피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씹어보세요. 누군가 당신 앞에서 타인을 심하게 헐뜯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타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바닥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자기 고백서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투박함과 열등감을 스스로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의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과 일그러진 입술을 보세요. 얼마나 가련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지긋지긋한 뒷담화 빌런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략은 아주 단호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누군가 은근슬쩍 다가와 그 사람 말이야라며 운을 뗄 때 절대 흥미로운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혹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라서 딱히 할 말이 없네라며 아주 건조하고 차갑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 한마디라도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여러분은 그 비겁한 범죄의 공범으로 강제 편입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가해자는 여러분을 방패막이로 삼을 겁니다. 너도 그때 같이 욕했잖아. 너도 그때 내 말에 동의했잖아 라며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을 게 분명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화제를 사람에서 상황이나 아이디어로 즉각 전환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 왜 그런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오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프로젝트 소식 들었어? 라거나 요즘 내가 공부하는 분야인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 라며 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겁니다. 이런 품격 있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람은 뒷담화라는 저급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수준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소중한 에너지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품격은 침묵과 전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뒷담화에 억울한 타깃이 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으시죠?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절대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뒷담화 대상이 되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자는 길가에 돌아다니는 쥐새끼들의 소란스러운 수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등 뒤에서 떠들고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들이 비겁하게 당신의 발꿈치를 물어뜯으려 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해서 그들의 시야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세요.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타인을 향해 뱉어낸 그 독설과 저주들은 공기를 타고 한 바퀴 돌아 결국 자신의 폐로 다시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남의 흠집을 찾아내려 눈을 부라리고 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의 얼굴에 어떻게 평온함과 광채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지능적인 사람, 진짜 영리한 사람은 타인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품격을 철저히 지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오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맑은 물로 채우시겠습니까? 뒷담화는 사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대로만 사는 존재를 우리는 짐승이라 부르고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인간이라 부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이 든 사과를 건넸을 때 그것을 덥석 받아먹는 것은 본능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독임을 알아차리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은 지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귀와 입을 단단히 단속하세요. 누군가 건네는 은밀한 뒷담화라는 독배를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소란스럽고 저급한 소음들을 차단하는데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저급한 말들에 휘둘리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오늘 얼큰 생각연구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